어떤 부동산의 강제 집행이 경매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정지되는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지 시점은 매각기일 전에 우리가 물건을 검토하는 순간 멈출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그 긴 기간 동안 경매 사건은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 NPL로 투자를 했는데 그 경매 사건이 멈춰버린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투자가 꼬일 수도 있겠죠. 경매 사건이 중단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검토, 조정,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일단 멈추게 되는 건데요.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채무 유예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쯤 지나면 회생법원에서는 회생 변제 계획 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경매 사건도 8개월 동안 멈췄다가 결과에 따라서 재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대부분 관심이 있는 임의 경매는 별채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떨어져도 그 사건은 재진행이 됩니다. 다만 강제 경매는 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떨어졌을 때 즉시 취하가 되어버리는 상당한 리스크가 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상당히 이렇게 위험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까 그 경매가 중지되는 그 시점상 매각기일로부터 낙찰자가 그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낙찰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입찰 보증금을 환급받고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NPL 투자자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그 부실채권 투자자는 부실채권을 싸게 할인해서 산 다음에 나중에 그 경매 사건이 종결되면서 배당 기일날 배당을 받아야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 8개월 동안 긴 기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8개월 동안 경매 사건 잊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진 것처럼 아마 그 경매 사건도 매일매일 생각날걸요? 따라서 최소한 조금 더 잊고 살 수 있도록 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도한 근질권 대출은 지양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채무자 보호법에 의해서 매입가의 뭐 75%까지 받을 수 없겠지만 예전에는 90%까지도 근질권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75%도 내가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월 동안 경매는 멈췄지만 나는 한 달 근질권 대출 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또는 채권 최고액이 꽉 찬 그런 부실채권은 이왕이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 최고액이 110%로 설정된 것도 사실은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 경매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그 회생은 개인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회생법원에 이제 접수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개인 회생으로 경매가 중지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8개월 정도 잠깐 그 사건이 중단됐다가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채권은 대부분 임의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만약에 일반 채권을 우리가 매입했었다. NPL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강제 경매 사건은 회생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즉시 그 사건이 취하가 되니까 우리는 채무자의 그 법원에서 인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마치 그 할부로 조금씩 채권을 상환받다가 일부 또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 채무자는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보채권이 15억 이상이면 일반 회생으로 그렇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회생은 담보채권자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NPL 투자 중에 채무자가 일반 회생으로 접수를 했을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변제 계획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아예 담보채권자들과 그 담합을 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경매로 순조롭게 매각이 되겠죠.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갑자기 회생으로 중단이 되면 그 근저당권자
유동화 회사나 이금융권은 더 할인된 조건으로 우리 같은 그 대부 법인한테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더 높은 할인율을 통해서 회생 신청된 임의경매 사건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회생이 접수됐는데 채권 양도인이 모른 척 우리한테 채권을 양도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계약 일날 가서 그날 발견해서 그 계약을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건 서류 열람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늘 사건 서류 열람을 꼼꼼하게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개인 회생과 일반 회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그 위기를 더 높은 할인율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보통 아파트는 한 10건당 1건 정도 회생이 신청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권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